흩어지는 한자요. 한자는 이해니. 요 글자는 뭐냐? 요게는 뭐를 뜻하냐? 떠나는 뜻한다. 떠나는. 근데 요 이자도 요게 좀 어려워요. 그죠? 떠난다. 걸린다라는 뜻도 있죠. 걸린다라는 거. 걸린다는 얘기는 저기 우리 옷걸이에다 옷 벗어 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물에 고기 걸린다. 그 얘기. 근데 그거하고 전혀 반대인 그 떠난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그때 앞뒤 문장 맞춰보고서 해석이 돼야지. 낯글자 한자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한자는 이해니 물불가의 종리라. 네, 지금 여기서 이 야자를요 제가 발음을 가끔 예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토가 붙어 있는 거. 요새는 이토를 안 쓰는데 그 전체 배우면 이토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빠진 글자. 한글 요거 저거 빠진 거 이토. 그래서 이거를 야라고 읽지 않고 예라고 읽습니다. 한자는 이해니 불불가의 종리라. 오로수지 절하고 절은 뭐 마디 뭐 절도 이런 정도의 말이죠. 화는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도 흩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걸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역 괴를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제방전이 붙으면 궤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궤도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걸어놓고 넘기는 거. 요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예. 그 걸려있는 그림, 궤도입니다. 궤불 하면 테마 왜 이렇게 쭉 펴서 걸어놓는 궤불 하는 그거랍니다. 흩어지는 것이 언제까지 흩어지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흩어짐은 좀 곤란한 그런 거죠. 그 반대가 절도 있고 절제되고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절은 마디, 절제, 절도를 의미합니다. 중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게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알맞게. 중은 불평부단이죠. 치우침이 없는 상태가 중입니다. 그래서 알맞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알맞게 하는 것, 절제에 맞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처지에 알맞은 것을 절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부자지간에 친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방법은, 제어하는 방법은 부자유친한데 그걸 실천하는 방법은 아버지는 자유롭고 자식은 효도하는 것, 부자 자유하는 것. 요게 절제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친하다 그래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친하다 그래서. 지도자와 신하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는 지도자는 의리를 지키고 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군의 신충하는 것. 군의 신충하는 것. 부부간에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유별. 분별이 있어야 된다. 남편은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아내는 그 생각을 적절히 지지하고 함께 하는 것. 부화 부순. 남편은 화는 그거죠. 화는 벼가짜에서 이끌자입니다. 먹을 거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 화합하자면 뭐예요? 술에 술 사놓고 떡 사놓고 돼지 잡아놓고 뒤들고 먹고 화합하잖아요. 단합돼야 하잖아요. 옳고 그르고 안만 따져봐요. 안 돼요. 같이 앉아서 술 한잔 나눠 먹으면 그 다음날 괜찮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공조하고 따라온다. 저 수는 뭐 착하다 열이다 이런 게 아니고 거스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할래? 그래 그렇게 하자. 요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 하면 하는데 죽지 못해서 하는 거 그게 순이 아니죠. 스스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입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예절이란 예와 절, 그러니까 예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서 예는 우리가 말하는 예절 뭐 이런 그 예절이라고 우리가 하는 예절을 그런 뜻보다는 규칙 그런 정도의 의미, 규칙. 예기 책 보면 전부 다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거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을 공경하고 뭐 이런 예보다는 규칙이 많이 적혀 있죠. 그게 예절입니다. 그 규칙 하나하나가 절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절제 있고 절도 있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요새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쩌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런 절도나 절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규칙에 맞아간다는 얘기죠. 맞아간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측이 가능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예측을 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절이 신지라. 절제가 있으면 믿는다. 믿음입니다. 오로수주의 중부하고 그러면 지금 믿음하고 예 요자하고 그러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뭐 요정도 되는 거죠. 또 조금 비슷한 게 예 요게 있어요. 요거는 믿을 신, 요거는 믿불구, 요거는 정성성.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글자의 사절 찾아보면 믿불구라고 써 있습니다. 요 믿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믿부다는 말이. 상황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톱 조자입니다. 손톱 발톱 하는 겁니다. 손톱 발톱. 이거는 아들 자자. 발톱 밑에 새끼가 있는 게 뭐죠? 새둥우리 알입니다. 새둥우리 알. 이 알은 알 입장에서는 이 위에 있는 발톱이 날카롭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심 없이 믿는 거. 뭐 이러니 믿고 저러니 안 믿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 이 애미 입장에서는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죠? 뻐꾸기 있잖아요, 그죠? 이 알 속에서 뭐 튀어나올지 몰라. 그래도 주관하고 품고 앉았어. 뚜껑도 안 열어보고. 요 부는 딱 그런 정도의 부입니다. 주고받을 마음조차 없이, 마음 없이 믿는 겁니다. 마음 없이 믿는 거. 내가 지금 이 알을 품어줘서 내가, 그렇죠. 이제 아이들 보고, 내가 인마 니를 뭐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인마 교도 안 해? 이런 생각 없이 키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 밑불구. 그렇고요. 신은 앞에 보면 인연이 붙었습니다. 인연. 또 사람 간에 신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의가 있다.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관한 문제. 그러면 이 성은요. 믿습니다 하고서 우겨대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귀신은. 정성껏 빌잖아요. 신을 믿는 거죠. 뭔가 바라고 믿는 거죠. 바라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에. 믿는다는 얘기는 같지만 각각의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절의 심지라 도로 수지 중부하고 비유신자는 필행지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렇지. 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실천해야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옳은지 그런지 검증하고 옳은지 그런지 따져보고 그러는 거죠. 공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두말 없이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네 말이 옳긴 한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다든지 야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고 사냐 가끔 거짓말도 하고 가끔 좀 쓱싹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래 네가 말이 알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천은 안 돼.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로수지 소과하고 중국계 다음에 소과로서 이어받고 저 과는 지나침입니다. 지나침. 반드시 행하는데 그 행하는 정도를 조금 지나치게 해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조금 지나치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있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부처님 가서 제가 저기 모친한테 하는 건데 초팔년은 전화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이름 올리고서 이런다라고 와요. 많이 믿고 오세요. 근데 지주 얼마나 했어요? 얼마 했다. 그러고서 오 지금 다 되게 잘 되려고 해달라고 밀었지. 에이 말도 안 돼. 부처님 짠 거야? 아니 돈 10만 원 갖다 주고서 아주 몸을 뺄라 그래 부처님이 해주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밀고 오세요? 이러지 뭐. 저 가지 말라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안 가지 왜 사는 사람을 못 가게. 저희 딸내미는 요새 일요일마다 교회 가요. 교회 가는 거 안 말죠. 거기 가서 듣고 보고 배울 게 있고 그쪽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는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해? 저기 물어보죠. 야, 거 가면은 뭐 하냐? 아니, 뭐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오는데 그럼 너 저기 헌금하냐? 돈이 없어 못 하는데 야, 하나님한테 가서 자꾸 얻어먹어봐라. 좋아? 5,000원 주고. 처음에 5,000원 줬더니 갈증마다 5,000원 달라고 아주 손대미가 있잖아. 집 앞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절도가 있으면 믿는다. 규칙이 있으면 믿어진다. 그러므로 절개 다음에 중국계로서 받고 믿는다는 그런 괴로 받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한다. 그렇지. 그렇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실천하죠. 옳다고 생각 안 하니까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하고 발을 갖고 뺐다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면은 조금 지나치게 시행해도 좋다. 괜찮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이 고리에서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는 정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타고 올라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절의신지라고 수지 중부하고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말이 왜 나오나? 저건 뭔가 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신호등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장락 전거랭이 내토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등이 몇 해 전에 생겼습니다. 아마 한 10년 돼가나? 그것도 생겼어요, 처음에. 그때만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 신호등이 가다 보면 괜히 서 있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괜히 서 있는데 짜증나죠? 근데 어느 날, 눈을 그냥 쓱 쳐다보고 그냥 지나다녔어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차도 없고 지나가는 것도 없는데 괜히 빨간 퍼런만 들락날락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무심코 쫙 지나가는데 거기 주유소 앞에서 딱 잡혔어요. 주유소 앞에서. 저 영월 쪽에서 나오다가. 근데, 엄청 승진하더라고. 맨날 그냥 댕기었는데, 잡히기 위해서 엄청 승진하는 거예요. 아주 재수없는 거야.
그래서 교통수경한테 들이대도 뭐 그 사람이 그거 뽑아내밀 능력은 없어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교통수경이 되게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수경이 이런 교통신호등 빼버릴 힘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끊기고 나니까 이제 거기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쓰다 이제 속으로 붕어붕어 하면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 신호등이 필요해질 때가 돼. 요새는 그 신호등이 필요해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 절도라는 것은 절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서로 믿고 지킨다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건데 저처럼 쓸데없는 걸 세워놔서 귀찮게 한다 그러면 있는 건 알고 눈으로 봤지만 그거 안 지키죠. 그건 절이 아닙니다. 그건 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딱지 웬만한 사람 키고 나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죠. 중국 뭐 여행 가야 또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뭐 아주 빌딩은 기차가 올라가는데 사람들 하는 거 봐서는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길바닥에 뭐 사람이 찬지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게 막 섞여 돌아가고 신호대기에서 흔들으니까 시내버스가 문 열어줘서 어서 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다. 절이라는 규칙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청문회 이제 거의 끝나가나요? 거의 끝났죠 이제. 몇년 안 남았죠. 예, 청문회를 보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의 엄격한 잣대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음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만약에 고무줄자가 되면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겁니다. 자가 엄격해졌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전에 했어요. 내가 이 정도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안 그랬을 건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20대에 내가 장관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장관 될 꿈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청문회라는 잣대가 제 생각엔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야지. 정치적이 되면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고무줄이거든요. 정치는 흥정의 산물입니다. 정치는 흥정의 산물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아니죠. 자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법 중에서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세법. 돈이 많이 거치면 이 세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돈이 더 필요하면 세율이 올라가요. 또 뭔가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세율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막 요새 화랑이죠.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두대를 잡잖아요. 또 이게 씩 내려가면 또 이것도 부양한다고 또 올리죠. 그거는 이 고무줄이고 정치적인 겁니다. 청문회 거기에 뭐는 안 되고 뭐죠? 부정 전입진 이런 거 안 되고 논문 안 되고 어쩌고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도는 봐줘야 되니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거는 흥정의 산물이죠. 흥정의 산물. 그러면 나중에 때가 돼서 판이 뒤집어지면 또 흥정하려고 그럴 거야. 그때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포기하면 되는데 그때 그래서 되는 걸 뭘 한 번 더 들이대보지 하는 생각이 들면 고무줄이 되죠. 그러면 그때 가면 수습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절제절도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은 중국계로 받았다. 차가 안 오는데도 딱지를 끊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난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중국에서 중은 마음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이 중국에서 요게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마음이 하나인 것은 충이 되고요. 마음이 하나 더 있으면 우한덩어리가 되죠. 마음이 하나 더 있으면. 전혀 다른데. 딴 생각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딴 생각 품고 있으면. 저런 거예요.
그 조광지처는 석 달을 살다 죽어도 끝끝내 그 집 식구인데 나중에 들어오신 작은 어머니는 30년을 살아도 보따리 싸놓고 갈 준비하고 있어. 그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충이 없는 거예요. 땀남이 보따리가 따로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재 그런 분이 있는 거 봤어요. 친구네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한 20년 살고 우리가 1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 10몇 년 살고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는 하여간 오래 살아서 한 30년 이상 사셨어. 작가도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어. 그래도 늘 마음에 보따리 쌓아놓고 있더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오네요. 이동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 성, 시 세 글자 모두 믿는다 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문자를 두드럽게 해보면 손톱 조자와 아들 자자가 됩니다. 조는 손톱 발톱을 의미합니다. 자는 어린 새끼를 의미합니다. 발톱 안에 어린 것, 새둥리에 있는 새알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은 어미와 새끼가 사심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뭐 내가 이걸 해주면 뭐 제가 덕을 주겠어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도 그 안에서 제 새끼가 당연히 나오리라고 품고 있는 것이고 아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믿고 안 믿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애비가 자기가 품은 안에서 다른 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정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성자입니다. 정성성자. 말씀원과 일성자가 섞여 있습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 정성. 정성 드리는 거는, 그죠? 물 떠놓고 빌고, 교회 가서 빌고, 부처님 앞에서 빌고, 비는 겁니다. 왜 빌어요? 잘못 감사하게 해달라고 빌죠. 딴 나아가서 없죠. 욕심 부리느라고 부리는 건데 욕심 부리느라고. 정성을 드리는데 자기가 뭔가가 필요해서 정성 드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아마 이것만 못한 믿음이죠. 이거만 못한. 믿으신자요. 사람 간의 계약관계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사람인 자의 말씀은 자. 사람 간의 신뢰, 믿음을 신뢰라고 합니다. 믿음에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 중부가 가장 멋진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역 공부를 이런 자세로 한다면 아마도 뚫어낼 무언가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물론 더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거를 뭐 해가지고 뭐 출세를 하겠네 이걸 해서 도사가 되겠네 이랬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릴 적만 되면 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머니 열쇠까지 되었거든요. 지금도 제 주머니 있죠. 한교 열쇠 요걸 제가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안 오면 아무도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헐 수 없어서 오고 헐 수 없어 오다 보니까 또 좀 귀가 열리니까 재미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돼버리고 여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서 이거 시험 봐서 판검사 되겠다고 했으면 욕심부리느라고 머리 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절은 자연에도 절이 있죠. 네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하는 그 절자가 요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그 추나, 추동을 좀 더 세분하면 24절후가 됩니다. 24절. 그 절호를 단어로 대처하는 걸 철을 안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철 부지, 철 모른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것도 절입니다. 결국은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욕심만 드러내고 그러는 사람이 철부지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유기신자는 필행지라 고로 수지소과하고 짜서 지금 이제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판단하고 나면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주역을 좀 심취해서 배운다면 즐겁게 배울 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왕학을 하고서 때를 만나면 당연히 실천을 해봐도 될 겁니다. 이 주역은 결국 지도자의 학문입니다. 제왕학입니다. 이거를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이 배워야지 두고두고 쓸 텐데 지금 좀 늦게 시작을 한 감이 있어요. 제 생각에. 다만 이 글에서는 지나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나치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은 지나침이 있을 것이다. 그 지나침은 지나친 믿음으로 인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우를 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조금 지나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주역에서요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같은 상황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 튀 나온 게 있으면 그 뒤에는 분명 들어갔을 겁니다. 튀 나온 것만 못 넣으면 튀 나왔다고 들어간 것만 못 넣으면 들어갔다고 할 테고 이거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할 테고 그렇죠? 각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들으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분도 같게 생각 안 해요. 다 나중에 한번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다 다르게 들어요. 이 말을. 다 다르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부된 만큼 다르게 들어요. 공부된 만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은 그 예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거 옛날에 공자님 말씀이야. 그래 옳은 말씀. 그 정도 귀에 들어옵니다. 공부가 많이 되면 그것들이 한편으로 쫙 끼워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가 다음에 이제 기재네요. 유가물자. 저기서 그 물건물자는요, 뭐 어떤 물건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지칭하는 정도의 용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꼭 어떤 사물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한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필자가 반드시 넘는다. 저 필자가 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역이 점서잖아요. 점서인데 점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데 가면은 이제 좀 주저주저해져요. 근데 이 주역 그 언어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 앞에 꼭 말이 하나 더 붙어요. 이러면 이래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게 있죠. 미래는 과거라는 잣대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가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과거는 이미 정해졌지만. 그러니까 이놈이 3년 전에도 도둑질했어. 오늘 도둑 맞은 집이 있네? 순경이 누구부터 찾겠어요? 이놈부터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야. 왜? 과거에 했으니까. 아무 일 없는데 붙잡아다가 막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죠. 이 사람은 뭘 봤어요?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에 누가 어쨌는지를 보고서 잡아다 죽이죠. 요게 점입니다. 점을 대체적으로 점하면 전부 다 막 이거 우린 점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점은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그 자체가 점입니다. 내일 아침을 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일기예보 보여드렸잖아요. 일기예보 내일 아침 비 올지 안 올지 미리 예측해보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 들고 가면 그날 비 안 맞죠. 비를 안 오게 할 수는 없어. 그렇죠. 우산 들고 나가면 비는 안 맞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그날 쫄딱 물에 빠진 물질처럼 쫄딱 비 맞고 돈다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가물자 필제라.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다음이 이렇게 돼. 고구조입니다. 사물을 지나치게 있는 자는 반드시 건넌다.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도에 도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도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소가 깨달음에 기재께로서 기어받고 건넌다는 요거는 건넌다는 얘기입니다. 건넌다. 무언가를 할 때 지나치리 많지 해야 성사됨이 있습니다. 남하고 똑같이 하고서 남하고 다르게 되는 걸 바라는 거는 도둑놈의 심보죠. 남하고 다르게 해야 남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람하고 다른 거를 못 찾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저녁에 밥 먹어야 아침에 똥 싸고 저녁 쌩 굶고 잤는데 아침에 화장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불광 불도. 어떤 일을 행함에 지나치니 많지 빠져들면 일정한 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 도는 저 도가 또 도리란 말이 어려운데 일정한 정도의 성취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아이는 머리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머리 나쁜 놈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머리 좋은 놈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그 상황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몰라. 그 상황을 모르면 머리 나쁜 사람은 그 공부를 좀 하면 좋아서 아는 사람보다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통으로 남과 같이 하면 보통으로 남과 같이 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당연히 해볼 만한 공부를 얻었으면 그 안에 빠져들어가 봐야 일정한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좀 했다고 생각을 해야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이들에서는 그래서 기재로 받았다. 이미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지나친 일을 소각계 대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실천하며 조금 지나친 듯이 해야 하고 행과호 공하고 상례를 당했을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조금은 지나치게 슬퍼해야 되고 상과호 애하고 평상시 생활에서는 조금은 지나치게 검소해야 한다. 용과호 범하고 당연한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웃에 남의 집 누구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한다면 다 지탄받을 노릇이죠. 그죠? 그 지탄받을 노릇이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 부자가 싸서 저거, 호텔에다 이래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 검소해야죠. 부자가 말이야, 돈도 쓸 줄 모르고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왜? 부자가 되기 전에 생각이 그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돈이 모이겠어요? 말이 안 돼.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게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에 시간이 되죠. 단원이 없이 이 책으로 보면 페이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페이지가 안 보여서 얼마큼 남은지 감이 안 와요. 볼불과 궁예라 사물이 다이
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 궁은 그러니까 궁자가 된다 이런 말도 되고요. 궁극에 이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모든 일이 끝까지 되는 건 없어 지금 그런 말은. 이 주역의 논리를 보면 이렇게 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수지 미자하야 종문하니라. 그래서 아직은 안 끝났어 라고 말을 하고서 이제 말을 그만둘까 합니다 라는 얘기죠. 사물이 가히 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깨다음에 이제 깨로서 이어받아서 마치는 것이다. 일이란 언제나 끝인가 하면 또 시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끝났나 하고 보니까 또 중학교 또 가야 돼. 중학교 졸업하면 아 이제 해방이다 하고 보니까 또 고등학교 가야 돼. 점점 어려워지는 대로 들어가요. 또 삶의 마지막에 이르면 그 자손이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너는가 하면 또 새로운 건널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끝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하는 말로서 단원을 마칩니다. 이 단원이 끝나고 또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배운 거를 또 배우는 거는 놓치지 않고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또 다르고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재미있습니다. 볼 때마다 재미있는 게 야 이번에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눈이 살금살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뒤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보여. 한 번 배우고서 졸업장 따가지고서 나는 주역에 도통해서라고 말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래 했다. 거기서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서계전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잡계전이 남았는데요. 잡계전은 우리 책 내용이 대단히 소략합니다. 소략해서 저도 배울 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요즘에 이제 잡계전을 좀 읽어보는 중인데, 예, 항상 다른 자료들을 끌어다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뭐 이 정도밖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거는 강이고 고는 위야, 건강 곤유 비락 싸우라, 비는 즐거운 거고 사는 근심스러운 거야. 그냥 애워서 써.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 그래도 돼요. 그런데 거는 왜 강이고 고는 왜 유고 비는 왜 즐거우며 사는 왜서 근심스러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우리 교재에 좀 많이 부족해요. 그 내용은 요게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책 보면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죠. 두세 장밖에 안 돼요. 예.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는 끝을 내려면 지금 서계전만큼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잡계전은 말 그대로 섞일 잡이거든요. 배가 지멋대로 섞여 있다는 소리예요. 지멋대로 섞여 있다는 소리인데 이 규칙을 딱 부러지게 알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섞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이걸 순서에 입력해서보다는 괴 하나하나의 그 괴 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요. 거는 강이라고 했는데 왜 거리 강이어야만 하는지 이런 거에 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잡계전이 끝나면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파티를 하러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역이 사실은 시작할 때 만나는 거는 하늘의 별까지만큼 어려워요.
이 4년 5년 가는데 끝날 온다 그래도 그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예. 그래서 주변에 혹시 또 관심 가지신 분이 계시면 이야기를 해서 좀 모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